저를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동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진짜.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해도 돼요. 바른삶 팟캐스트 2화 시작합니다. 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뭐, 우리 바로 3호 아닌가요? 2화 1부입니다. 오케이. 네. 누구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 방송 내보실 테요. 오디오 겹치니까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네, 저는 반려견에게 미용을 가르치는 미용사 이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소개하실 필요 없었잖아요. 다 아실 아닙니다. 네, 멋지신 아니죠. 분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미용사시군요. 네. 유빈이 오셨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 저희가 유튜브 영상 못 찍고 있었던 이유가 사실 요 공간 선정하는 게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걔가 비어 있어야 찍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저희 카페 공간 마련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었는데, 글쎄 1화 찍고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네요. 아, 왜 이렇게 된 거죠? 너무 멀었습니다. 제가 아. 가기가 너무 멀었고, 네.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 다음 이제 게스트 이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먼저 생각난 게 태경쌤이었어요. 태경쌤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렇죠. 저희랑 인연도 너무 깊고, 진짜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 어떤 전문가가 있어? 생각나는 건 바로 태경쌤. 자연스러운 흐름이지 않을까 싶고, 또 육아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또 오는 게 네. 그게 돌이죠. 그렇죠. 오늘은 주제가 있나요? 주제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1부 때는 그냥 수다 떨 겁니다. 아. 2부 때 이제 준비한 내용들 좀 이야기해 보려는데, 일단 1부 때는 태경쌤이 어떤 분이신지 좀 그냥 이야기해가는 시간 좀 갖고 싶어요. 아주 궁금하고. 저 궁금한 거는 두 분이서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갑자기 네. 2019년도인가요? 18년도에 제가 창업했으니까 19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먼저요? 먼저 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오. 근데 남자잖아요. 네. 우리 남편이 안 되라고 했어요. 처음에. 쎄하죠. 뭐야, 남자 새끼야? 이랬어요. 뭔데? 훈련사야? 그래서 처음엔 안 된다 그랬다가 아유 뭐 이상한 사람 아닐 거야 라고 해서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보셨네, 정확히. 그날 기억이 생생한 게, 그날 태경쌤이 저한테 벽이 상당히 있었어요. 되게 경계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또 그 연락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셔야 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얘기해주세요. 계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거였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 놀랐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뭐 긍정 방안이 비강압이니 이런 것들을 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훈련사 자체도 적었는데, 하니까 그루머가 이걸 하고 있는. 그때 당시 이제 그루밍 교육 막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한계점도 느끼고 부딪히고 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다니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하던 뭔가가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그 안에서 그냥 무작정 연락을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뵙자 했는데, 제일 컸던 이유는 뵙고 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면 태경쌤이 하시던 그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일로 가고 싶은데, 좀 모종의 이유로 일로 뭐랄까 올곧게 쭉 못 가시는 그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연락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 그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상희 씨랑 연락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 그래요? 네.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락하고 다니시네요. 잘말이에요. 전혀 안 많이 연락하고 많이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구준의 트레이너님이 아니었다면 네. 아마 그 강압적인 방식의 트레이너들하고 많이 교류도 하고 어울리며 협업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그때 부딪히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해보셔서 아시죠? 미용 트레이닝 얼마나 그쵸. 진짜 네. 딱지가 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소위 말하는 진짜 이 공정강화 방식으로 안 되는 개들이 있는 건가? 이런 갈등을 하고 있던 차에 와주셔서 저를 다시 이쪽에 다른 길로 귀인이시고. 네 인도해 주신 아주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에 연락 주셨을 때는 거절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연락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거절한 건 네. 아니었고 남편이 반대 안 돼. 막 그때 이제 저 혼자 가게 하고 막 이럴 네. 때니까 저녁에 웬 남자가 만나러 오는데 그걸 만나겠다고 했냐? 너는 겁도 없다 막 이랬어. 그리고 지금 잘 지내는 저희 신랑이 아주 좋아하고 뵙고, 그날 뵙고 카페에서 대화 좀 나누고 그냥 내 자료 인쇄 광고 그냥 드리고 집에 왔어. 그리고 이후에 뭐 공짜로 저희 선생님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세미나 다 해주시고 맞아, 그랬었죠. 같이 공부도 하고 재밌었는데. 네. 그 얘기 해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요? 그때가 진짜 재밌었던 게, 그 강의를 할 때만 해도, 태경쌤하고 내가 아주 뭐랄까, 격 없는 사이인, 그건 아니었어. 지인. 서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태경쌤이 이제, 뭐, 반려견 관련해서도 저랑 가끔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럼 찾아뵙고, 좀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직원분들이 하나씩 이제 다 늘어나셨으니까. 그걸 이제 혼자 하는 게 이제 힘드실 테니까, 그 트레이너의 관점에서 그걸 전달하는 게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상현 씨도 알겠지만,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강의를 할 때 거친 표현들이나 정확한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태경쌤이 느끼기에 내가 너무, 뭐랄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좀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너무 과한, 과격하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수업 끝나고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앞으로 그만하자. 고마웠는데, 그래도 당신 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좀 동의하기 힘들고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직원들한테. 태경쌤이 추구하는 직원의 교육에 대해서 쓰셨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엄청 충격받았던 게 나는 정말 선의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의가 나의 몇 가지 안 좋은 몇 가지 습관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꺾이는 것 뿐만이 아니고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뭐랄까 오염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엄청 충격을 받아서 나도 장문으로 죄송하다 강의 안 할 테니 자료만 좀 전달만 하고 그건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셔라 이렇게 또 보냈는데 그걸 세경씨 보가 보시고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새끼 한번 더 보자 이런 판단이 서셨나 그래서 다음에 와서 또 해라 하셨어 제가 강의했었죠.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 장문의 카톡을 받으시고.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도 네. 다소 무례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싫고 그렇게 강의하실 거면 사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솔직히 화내실 수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진짜 이렇게 본 거를 보고서 아주 이렇게 빠진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고서 더 좀 그죠? 좀 돈독해진 거. 그런 일이 있으시고 좀 습관을 바꾸실 만한데 여전히 그런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일을 벌어지면 또 그런 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그렇게 해놓고 네. 우리가 또 같이 똑같은 실수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욕을 어디서요? 언제? 우리 유튜브에서 그건 없어. 저도 왔어요. 저도 왔어요. 사실
그게 이 자리입니다. 마음껏 푸십시오.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오빠가 기네요. 네, 오빠. 진짜 알찬 시간들이었어. 그래서 태경쌤 덕분에 내가 성장하고 진짜. 저도. 태경쌤이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미용 쪽에서는 미용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을 이제 그만해야 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막 제가 강의를 할 때만 해도 태경쌤이 이제 그거 할 때만 해도 좀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케이스 하나를 다룰 때도 진정성부터 남달라지고, 그다음에 점점 나한테 질문을 안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태경호 쌤은 나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는 케이스나 내가 갖고 있는 트레이닝의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데이터를 나보다 좀 훨씬 더 많이 쌓으시니까 나보다 인사이트가 훨씬 넓어지시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여차하면 그냥 원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제가 그걸 깨달은 딱 순간이 언제였냐면 트레이닝 훈련의 영역과 행동 분석의 영역이 엄밀히 따지자면 아주 다른 분야인데 내가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트레이닝만 줄창하니까 실패했구나. 이거를 깨닫고서 내가 확 그 지평이 넓어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단초를 마련해 준 게 구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치료의 영역이 필요한 친구들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까지 못했던 거.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 까지였던 거지. 그렇게 생각을 못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애들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안 돼요 라고 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수의사와의 협업에 지금 필요했던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막 줄을 한번 당겨볼까 했던 고민을 뭐야 난 진짜 그래서 그 정말 어려웠던 친구 있거든요. 진짜 얘는 딱 거기까지인 거지 그 이상 수의과가 접근하고 한 번밖에 못 미는 애예요. 딱 한 번까지만 기다려줘. 근데 6개월 넘게 훈련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봐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잖아요. 이 파주에 있는 훈련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제 돈을 내고 합숙을 하겠다. 그 훈련사님한테 전화까지 해서 그 사람이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이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 그 개를 믿고 위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한 달을 지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렇다 해서 못 가게 됐는데 안 가길 잘했죠. 근데 이 부분이 내가 많이 배운 부분.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도 얼추 알거든. 네. 물론 내가 내부 있는 건 아니었지. 근데 내가 이태경이라는 사람을 보고 진짜 놀랐던 것은 이태경 트레이너가 흔들리는 그 원인이 중요한 거야. 힘들어하는 원인. 그게 뭐냐면 일단 가장 위험한 게 이런 거죠. 내가 전달해. 물론 저는 자주 그러지만. 근데 이태경 트레이너는 일단 그런 게 없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혹은 뭐 이 틀렸다고 하긴 뭐하지만 왜 그들의 반복을 봤을 때 계속 탱팅하게 느끼는 그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는 얘에 대한 내 책임감. 얘가 나 믿고 이 보호자가 나랑 전문가한테 이제 왔을 때는 나라는 전문성도 있겠지만 나라는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금 윤리적인 측면도 볼 거라는 그 믿음이 사실은 행동과 이런 거 계속 연결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를 의심하고 저것도 보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필요해. 그 측면에서 내가 나는 흔들리진 않았거든. 근데 조금 더 나도 저런 자세를 계속 키우려고 해야지. 나도 계속 의심하고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때는 내가 태경쌤한테 뭐라도 안 되는 거지.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했지만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면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확신이 들 만큼 아니까 그건 틀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때 확신이 들 만큼 많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틀렸어. 좋은 점을 닮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라니까. 오만한 게 아니고, 그냥 약간의 믿음과 많은 지식이 합쳐져 야만하는 분야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의심을 하되 어느 정도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야 돼. 그러면 안 됐을 때 이 뿌리 자체를 자르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그 뿌리가 공부하기 자리 잡기까지는 이게 엄청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타경 씨는 그 과정에서 한없이 그 서퍼링 하면서 성장하시던 그 과정이 난 지금에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나보다 훨씬 뿌리가 깊은 거야.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게 진짜 대단한 거지. 진짜. 선생님 덕분에. 진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미용적으로 전문성을 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혜경 쌤이 사람 미용실 갔을 때도 뭔가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 그게 좀 다른가요? 사람 네. 미용실이요? 머리를 자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잘라주세요의 그런 멘트가 좀 달라질까요? 아! 좀 더 디테일해질까요? 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로요? 그, 미용사와 손님 간의 네. 이 머릿속 이미지가 일단 다른 상태로 만나잖아요. 그냥 뭘 원할까? 그 손님도 정확히 전달해줘야 이 사람 제대로 알아듣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제 머리 옛날에는 그냥 대충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기장을 짚고 그 다음에 슈트를 어느 정도 치기를 희망하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컬러도 이제 뽑아서 가고 사진 그렇게 되네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미용사라서가 아니라 네. 이 사람을 코칭하는 일을 좀 또 트레이너로서 해봤잖아요. 네. 그거 영향도 엄청 큰 것 같아요. 아, 상당히 구체적인 디렉션을 줘야지 이 사람이 내 의도를 알아듣는구나. 원장님도 그러세요 미용실 가서? 난 인사만 해. 안녕하세요. 남자들은 예쁘게 잘라주세요. 선생님 어떠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투블럭 미리만 말씀드려요. 나머지는 그냥 예쁘게 해주세요 정도지. 저 미용사 물어보시나? 그래요? 안 물어봐. 아, 늘 가던 데가 지금? 아, 그러면은 그 바꾸지도 않아. 스티브 잡스 그런 느낌. 아, 그죠? 어떤 스티브 잡스?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똑같은. 검정 색깔의 청바지. 아 맞네. 똑같은 스타일. 병이야. 다른 거 신경 쓰게 많아서 맞아. 이런 거에 신경이 안 나. 선택지를 줄 그게 없는 거. 그러니까 미용 모양이 보고 있는 걔랑 똑같은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런 거 같네. 예전에 태경 쌤이 이 업계에 어쩌다가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다가 아, 병원 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근데 그게 몰랐다니까 진짜로. 그게 좀 했지. 인생사 궁금하고. 인생사요? 저는요, 인생이 이 공저가 장난 아니에요. 롤러코스터 같아가지고, 저 원래 아주 이때 20대 때만이 맥스. 나는 진짜 뭐 제대로 된 변변치 않은 직업도 없었고, 방에서 이렇게 맨날 술 먹고, 나빠서 누워있고 막 이러니까, 제 동생이, 언니, 그렇게 있지 말고, 저기, 동물병원에 구인 하던데, 그런 데라도 좀 들어서 일 좀 해. 그래가지고, 발로 걷어 차이듯이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가가지고, 근데 보진 않더라고요. 저 수의 테크니션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거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래요. 없어요. 응. 그때는 또 더 그래서, 그게 2000, 큰예달이죠. 거의 2009년인가 10년인가?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성현 씨도 이 강아지와 하는 일에 대한 환상?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그죠? 네. 저는 높은 기대를 안고 이제 강아지 고양이 워낙 좋아했으니까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걔들이 생지옥이었죠. 아기가 지었나?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하필 병원이니까. 너무 울고 진짜 저는 항문낭이 그렇게 터지는 걸 처음 눈앞에서 고양이들 막 공중부양 말라서
사람 물고 수의사 3대 달라붙어가지고 샤페에 안약 하나 놓겠다고. 그거를 보고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진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일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면 뭘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그런 행동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가지고 공부를 나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미용실에서 개를 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강아지들이 맞으면서 미용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미용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진료가 아픈 걸 하니까 애들이 그러겠지. 미용은 애들 들어왔다 나오면은 너무 샤방샤방 이쁘니까 그런 엄청난 애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미용실에서도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뭔가 이런 미용 같은 것들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막 혼자 디립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2013년인가? 12년인가? 그 김광식 수의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미나 같은 걸 여셨어요. 이 동물 뭐라지?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8주 코스였거든요. 그거를 듣고서 제가 소피아인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아니 그 여자 그 선생님의 모든 책들을 다 원서를 구매를 하고 DVD 아직도 있어요. 그 구매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원서로 공부하셨어요? 네, 저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저 비동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로. 수부정사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거를 읽겠다고 영어도 공부를 했어요.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합이 되는군요. 아니, 그걸 고등학교 때 했으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좀 공부를 했던 거. 그러고서 이제 원래 남편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테크니션 계속 할 테니까 신랑이 이런 미용실 차려서 해보면 어때? 라고 했는데 남편이 3급 따고 변습하다가 못하겠다. 살이 20kg 빠지더니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네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맞나요? 네. 네. 병원에서 수업도 하시고. 맞아요. 동물병원에서 커피 클래스라는 거를 열어보자. 네. 놀랍지 않아? 몇 년도에 그때 몇 년도? 13년? 놀랍지 않아? 13년 전에 나 군대 있었을 거야. 동물병원에서 보호자들 이렇게 접종하러 오시는 네. 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려가지고 무료다 심지어. 그래서 커피 클래스를 동물병원 사회화, 미용 핸들링,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진짜 한 100마리 정도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걔들이 병원을 좋아해. 막 뛰어들어요. 그 사회화될 때부터 하니까 난리도 안 나. 미용실에서 제법 괜찮게 받고 그때 이제 확신이 든 거죠. 야 이거 되는 거구나. 그렇게 네. 신기하다. 사실 트레이너도 아니시죠? 네, 테크니션 일하시는 분, 행동학을 좀 공부하시고 커피를 여시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호자들한테 나도 이제 전문가 아니니까 네. 나도 배우고 있는 와중이니 이제 공짜로 들어가서 한번 참여해보셔라 해가지고 그때 막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런 노즈워크 같은 것도 막 프로그램 그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네네. 막 거기에 테라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해놓고 하고 막 그때는 오비디언스 복종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막 앉고 기다리고 막 엎드리고 하고 이런 것도 막 빌보링 열심히 써가면서 가르치고 그랬죠. 네네네. 보호자님들 만족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시죠. 일단 그렇게 접종을 하러 올 때마다 추억이 쌓이잖아요. 다른 개들하고 어딜 만날 자리가 있어요. 한 번 모이면 4-5마리 퍼피들이 뛰어노는 그 광경을 어디서 보게 돼요. 풍성 고객이 될 수가 없어요. 인쇄는 안 받으셨나요?
네, 그때는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요구를 했어요. 오늘 월급 좀 올려주시죠. 그거 인쇄 거절당하시고 미용사로 가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정말로 강아지들을 위해서 직원으로 어딘가에 소속돼 있으면 제 신념대로 못 하잖아요. 그건 빌런이잖아요. 남의 그쵸. 직장에서, 그죠? 남의 돈 받으면서 내 신념을 고수할 수는 없어서, 아, 이런 거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수의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수의대 공부하겠다고 또 직장 다 때려치고 입시 공부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안 되겠더라고. 야, 이건 아니고. 너무, 고1 때 거 수학 문제를 막 풀고 있으니까 현타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 독서실에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꿈꾸는 세상을 한 30년이 지나서 홍보할머니가 돼서 겨우 목소리나 내겠어?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틀었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단기의 루트 미용사 그랬던 거. 지금은 석사 지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결과 나왔나요? 5월 9일 날 면접 보러 가요. 아, 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면접까지 가면 거의 붙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경쟁률이 꽤 된다 그래요. 네, 되게 기원하겠습니다. 가방끈이 지금 보졸이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잘 살았습니다. 가방끈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나는 학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단문 학업 목적이 있다. 난 목적이 없었어. 그게 문제였던 거. 목적이 없으면 학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두들겨 패도 공부를 하지 않았던 강아지를 만나고.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고 싶을 때는 저도 공부하는 것도 참 싫어했는데 나도 이제 훈련소 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읽었던 책이 소피아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아주 그때가 너무 놀라웠어. 그때가 퇴근하고 2시였어요. 근데 여기 일주일 줬거든요. 일주일 읽어. 그래갖고 나 가르쳐주는 훈련소 내일하고 일주일 안에 읽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일주일 안에 다 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 어떡하지 하면서 막 그래서 와서 읽는데 그냥 그대로 다 외우고 내용을 싹 그냥 저장하듯이 그게 되는 거야. 나 천재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아까 안 했던 것처럼 서울대가 아니고 어려워요. 이렇게구나. 물론 공부 잘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사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그 학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현 씨도 생각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물어봤어. 왜 하려고 했는지.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웃긴 말일 수 있는데 학업에 목표가 있진 않아요. 저는 강단에 서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석사 과정까지는 따는 게 낫지 않겠나. 공부로서 네네. 필요하죠. 뭘로 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합격하시면 이것저것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네. 제가 말했는데 예전에 저 전화 왔다가 고졸인 거 끊었거든요. 누가? 아니 저 예전에 무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 훈련소님 맞으시냐. 그래서 자기가 무슨 학교 이름 기억 안 나고 이제 무슨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교수로 와달라고. 내가 듣다가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되나요? 그 뒤로 둘이 10분 동안 계속 울었어. 네, 들어가. 나야 돼. 네, 한국에서 강단의 사정은 있어야 되는 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와, 옆에 많이 배우신 분들 있으면 좋지만 미리미리 잘하네. 네, 이제는 제가 배워서 원장님 가르쳐드릴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좋지. 그 새 알죠? 이 벌고 있어. 보여주면 이거 안 식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연구를
한국에 그쵸, 있어야 그쵸. 되는데. 국가적 손실이라. 완전. 왜 안 해요? 나는 국쌤이 박사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 이 사람 공부해야 돼.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 랩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왜 여기. 이제 랩 들어가시려면은 박사과정. 그러면 이제 젊으시네요. 아직 아직.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어. 이육학번 구준의 저 얘기는 해주겠어. 밥 혼자서 드실 것 같아. 바로 그렇지. 애들 밥 안 먹을 때 밥 먹는 시간에 수업 신청하지. 교수님인지 아니야. 2시쯤에 같이 가갖고. 제일 싼 거 드세요. 그러다가 인사 한번 하고, 아직도 안 되겠다. 배우기 넘어갈게.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로웠겠어. 처음에 이런 얘기 들었어. 되게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이구나. 진짜 이상한 여자. 맞아, 나한테 이상한 여자라고 했어.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과정을 보라니까 너무 이상해.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 그래.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았을 수준이 있는 얘기니까. 까지. 예전에는 지금 우리 건물이 정갈하고 아이들을 서비스에 맞게 다 돼 있죠. 근데 내가 처음 갔을 때는 연희동 예민에는 이제 앉지 못해서 실제로 업장에 가서 내가 앉아있지 못했어. 엄청 쫓겨갔어. 내 편.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영상들은 그 사람 크리에이트만 한 데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던 거야. 그것도 사실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 여자는 이런 상황에서 추구하는 거가 있어. 이게 놀라웠고 두 번째는 그 가게 들어가자마자 붙여놓은 게 있었어. 나 사진 아직도 있어요. 나 찍었었어. 이게 뭐였냐면 연희동 미미네의 목표 비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물들인다. 약간 이런 이제 대전략을 세우고 운영을 하시는 게 엄청 강렬한 기억이에요. 만나서 얘기도 하기 전인데 그걸 보고 가야 돼. 이 여자는 뭘까? 너무 궁금했었어. 근데 이제 막상 대화할 때는 여기 뭐야? 별 얘기 안 하겠지. 제가 사람을 이렇게. 근데 그럴만해. 아니, 사람인지 모르니까. 막상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꾸 말투가 딱 그래. 누구 알아요? 막 자꾸 이러는 거야. 알렉스 아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거 물어봤던 이유도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누구예요? 아무것도 이 사람이 알아서 이걸 하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나네 너무 창피해. 그 작은 데서 어마어마한, 나 진짜 그랬거든요. 너무 민망하다. 부끄러워. 뭘 민망해요? 너무 대단하지. 그래서 나는 현대 진영이라고 생각해. 맞아. 좀 궁금한 거는 그럼 연희동 미민 오픈하실 때부터 비관합식 미용을 추구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을 좀 받기를 바랬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너무 난리치고 이런 애들 일단은 좀 중단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교육을 좀 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기는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맞아요. 처음 취지는 딱 그랬던 것 같네. 비관적인 교육과 미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트라우마를 완화하자. 그 세계관은 처음에 누구한테 그걸 어떻게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혼자서 시작하신 건가요? 맞아요. 그때 그 동물병원에서 네. 커피 클래스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한편에서 그러고 있는데 그 동물병원의 미용사가 개를 패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러지 말고 그런 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걔들을 좀 트레이닝을 하던지 아니면 뭐 좀 간식으로 또 꼬들겨서라도 해보자. 근데 딱 이런 반응이었어.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난 미용사인데 그걸 내가 왜 하느냐. 뭐 이런 반응들이었죠. 그래서 아이씨 그래 그러면은 내가 차리지 뭐 했는데 내가 차리기 또 겁나네. 나는 좀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랑한테 하라고 했던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근데 못하겠다고 하니. 그리고 남편도 그때는 자기가 미용해보고서 연습 다니면서 야 진짜 미안한데 그거 안 돼 라고 했어.
너가 꿈꾸는 세상이 아름다운 건 알겠으나 그 동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미용받는 그거 미용하면서 못하는 거야 라고 했어. 또 약간 우기가 생겼던 것 같아. 그래? 알겠어. 내가 해볼게. 해내셨군요. 아니에요. 아직도 근데 친구들 맞잖아요. 많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거 같네. 그런 히스토리 속에서 이제 태경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많은 반려견 친구들이랑 이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제가 봐왔던 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처음에는 아무도 안 들어. 근데 이게 점점 메아리가 커지더니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비과학적인 것들이나 피어 트레이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업계에서. 근데 이거 시작점이 난 태경 씨였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땅덩어리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그때가 피어 프리보다 먼저 시작하셨죠, 심지어. 그리고 피어 프리 만든 사람이 피어 프리 준비하고 그 뭐랄까 구상 과정보다 태경 씨가 더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오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모종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 자격증 문화가 병적이잖아요. 따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한 번에 확 퍼지고 있는 과정에서 완전 나는 대폭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처음부터는 안 봤어요. 세경 씨가 처음부터 할 때부터 못 봤지만 중간 과정부터 쭉 봐왔는데 나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늘을 그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 지금도 계속 긋고 있는 것 같고. 왜 동의 안 하세요? 아무나. 전혀 가분한 게 아니고 태균 씨가 갖고 있는 나한테 예전에 말해줬던 꿈이 있거든요. 네. 그 꿈을 지금도 추구한다면은 아마 진짜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있어요. 꿈이 뭐죠? 말씀 가능하실까요? 저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수의사를 솔직히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슬퍼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단칸방 그 월세방에 살면서 나는 돈도 안 벌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매달 그 독서실비를 내고 막 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 어떻게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 지금 수의사 왜 하려고 하지? 수의사는 직업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때 그런 약간 나의 삶의 어떤 미션 같은 걸 이제 딱 세웠던 게 뭐냐면은 그냥 저를 만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동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길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룰까는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떻게 보면 수단인 거잖아요. 내가 수의사로서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미용사가 돼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하위 버전의 어떤 비전으로 따지자면, 미용 교육이 좀 그냥 당연한 일 되는 거가 또 하나의 직업적으로 보면 꿈이거든요. 요즘 산책 안 하면 한다 막 이런 문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핸들링 교육이나 이런 게 진짜로 강아지한테 진짜 크리티컬하게 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해지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저의 목표이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그때도 이런 대답이었나요? 그런 결이었어요. 갑자기 숙연해서 근데 그때는 요만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태경 씨가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죠. 나는 태경 씨가 만약 역할을 진짜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해. 태경 씨에 거쳐왔던 전문가들도 그렇고 태경 씨를 만나서 진짜 삶이 바뀐 여러 반려견 친구들도 그렇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 문화가 바뀌는 거에 있어서 한 단계씩 또 주는 거니까
나는 그것들을 진짜 봐왔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랑 또 연결되면서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고. 이건 금칠이라기보다는 좀 내가 인사이트를 많이, 아니, 내가 좀 자극을 많이 받는 부분. 다른 쌤 오픈할 때도 세경 씨한테 영향을 좀 받았어. 그 모토가 이런 거였잖아요. 돈 버는 거 모르겠고 그날 내가 지금 맨날 말하거든요. 이거 그냥 실험이라고 하나의 거대한 사회 실험. 무기 유치원.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뭐 몇 가지 다른 조건들도 있었지만 좀 막 이미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그런 거. 안 먹었어. 그러다가지. 그래도 다른 셈이든 어글리독이든 좀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잘 흘러가야 돼. 맞습니다. 진짜. 이용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육들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 교육이나 너무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저희가 할 일이 많은 거죠. 이렇게 또 강단에 서셔가지고 거기 터져라 외쳐주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파이팅! 그래야겠죠. 1번 마무리하고 네. 앞으로 넘어가요. 그럴까요? 좋다. 그럴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야. 급 마무리. 야.